제가 그 도쿄올림픽 앞두고 막 갑자기 아파가지고 나 수영 가고 싶은데 수영을 왜 안 가냐. 게임할 때 욕한다고. 제가 감히 어떻게 말을 하나 싶기는 한데 이주호 선수는 28년까지는 가겠죠?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스타 레옹 마르샹 7살 때 물이 차가워서 수영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해요. 본인들도 처음에 수영을 어떻게 시작했고 수영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 선수 생활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영을 처음 시작한 거는 친언니가 이제 수영을 하는 거 보고 저도 하고 싶다 해서 따라 했는데 거기에서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얘는 수영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수영을 그만둔 건 딱 2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랑 초등학교 6학년 때 소년체전 끝나고 나서거든요. 부모님이 얘 이제 이 정도만 다 했다 잘했다 식으로 그냥 수영을 딱 끊으려고 2주 넘게 수영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나 수영 가고 싶은데 수영을 왜 안 가냐, 나 수영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2주 열심히 쉬다 온 애로서 그렇게 수영을 다시 계속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부모님이 그래 너는 수영 선수로 가자라고 100% 믿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주기 시작하신 건 고3 지금 이때 제가 부상 당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때 그래도 수영을 끊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더 믿어주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도쿄올림픽을 갔다 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수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좋아하지는 않으셨네요. 되게 좋아하셨는데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좋은데 너가 너무 힘들까봐 훈련이 너무 힘들면은 수영 안 해도 되고 너 다른 거 다 잘하니까 다른 길로 가도 돼, 약간 이런 식이셨어요. 이주호 선수는 어떻게 수영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4살, 5살 때 이제 동네 그냥 구민체육센터에서 이 천인 3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운동 한번 해봐라 해서 시켰는데 천인 3종 종목 3가지 중에 수영을 너무 못해가지고 개인 강습을 받았는데 수영 실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개인 강습 해주셨던 선생님이 얘는 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영 마스터즈 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제가 나가서 막 1등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또 수영을 하면서 이제 그만둘 뻔했던 적이 2번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소년체전 끝나고 제가 그때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를 땄었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이 그냥 수영 그만해라. 근데 쉬면서 이제 제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냥 수영 다시 해라.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체전 끝나고 수능까지 다 보고 이제 부모님이 진지하게 수영을 더 할 거냐, 그만두고 그냥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수영 조금만 더 해보겠다,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그러면 너가 선택했으니까 후회 없이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또 1등도 하고 국가대표도 하고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올림픽까지 경험하고 한국신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훈련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이 있었나요? 매번 힘들어서 뭐 굳이 꼽자면은 제가 그 도쿄올림픽 앞두고 이 갈비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갈비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숨 쉬는데도 너무 아파서 이 식은땀이 막 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수영 한 일주일 정도 아예 못하고 그 뒤에도 테이핑 하면서 막 약 먹으면서 이 첫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앞두고 원인도 모를 이 갈비뼈 통증 때문에 이 수영을 못한다는 거에 제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물론 선생님이 더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기록이 좀 정체기 있다가 갑자기 100하고 200하고 기록 확 줄 때였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잘 되겠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비뼈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건 본인이 더 속상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도쿄올림픽 가서 또 한국 신기록으로 주네스까지 갔죠. 그때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수영을 못하고 어쨌든 제 기량을 발휘 못하는 거에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또 이 통증에 지기 싫었고 그때 수영할 때도 정말 아팠는데 참고 한 번이라도 더 스트로크 돌리고 아마 다른 시합이었으면은 그 정도까지 기량을 끌어올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은지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힘든 경우. 어느 순간의 기억이 가장 남아요? 제가 발목 부상을 당하고 이번에? 나서 네, 제가 그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병원은 총 3곳인가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 인대 50% 파열이라 들었거든요. 저보고 완치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 통깁스하는데 4주 있어야 된다. 그 전까지 운동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제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도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량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면 어떡하지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으로 올림픽 나가게 되면 올림픽을 나가고 바로 수영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예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그냥 통기스에서 빼고 그때부터 재활을 했어요.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계속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배영을 대표하는 선수가 지금 이현지 선수, 이제 이조 선수인데 서로를 바라봤을 때 오빠는 좀 이런 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은지는 좀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점들이 있나요? 오빠가 먼저 해보시죠. 나부터 먼저. 선배님이시니까 저에게 먼저 조언을 주세요. 근데 은지는 수영도 정말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긴장 안 한다고 하는데 긴장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본인 믿고 하면은 뭐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빠 솔직히 경험도 많고 그 경험에서 다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말을 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있다면 그래도 있다면 조금만 빨라지셨으면 좋겠어요. 행동이 약간 행동이랑 말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나이도 한창인 나이다 보니까. 근데 수영 외적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취미가 있나요? 이은지 선수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가끔 코바늘에도 제가 좀 했었고요.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캐리커처 그린 거 있거든요. 되게 잘해요. 아 그거 솔직히 그냥 좀 대충 그린 건데 저는 최근에 생겼는데 이 커피 내려 마시는 거에 좀 취미가 생겨가지고 무게도 재고 원두 선택해서 물 직접 내려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내릴 수 있는지 또 몇 그램의 물을 넣어야 더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지 이런 거 좀 많이 찾아보고. 주호는 선수촌에 가 있으면은 방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게임도 안 하잖아요. 아 게임은 좀 해요? 네, 다 같이 게임은 많이 하긴 하는데 아 맞아, 들었었다. 맞아, 게임할 때 욕한다고. 아 저는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즘에 생활체육에서도요, 우리 엘리트 체육이 하는 훈련 방법이나 내용들을 되게 궁금해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좀 벗어나 엘리트 체육하는 것처럼 훈련은 해보고 싶고 하는 걸 보니 되게 좀 감회가 색다르고 이렇게 더 발전해서 약간 일반인들이 저희 시합을 봤을 때 만약에 실격이 나왔을 때 저게 왜 실격인지 한 번에 딱 알거나 종목하는 폼을 봤을 때도 S자가 아니라 그냥 일자로 잡아당기는 게 더 빠르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했을 때 근데 나는 S자가 더 빠른 것 같아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 프로그램도 정말 디테일해졌고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면은 더 좋은 기록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어쨌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과 저희 선수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뭐 좋은 방향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배영을 되게 힘들어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배영 선수로서. 다른 종목과 다르게 하늘을 보고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깨 사용 방법도 다르고 물 잡는 방향도 다르고 중심 잡는 게 제일 어렵고 물에 뜨는 것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이지 않을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닥을 보거나 앞을 보면서 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배영 같은 경우는 천장을 보고 있다고 해도 이 심리적으로 오는 그 불안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인 영법이 틀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힘도 중요하지만 이 스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크닉을 몸에 익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량이 좀 안 되신 분들은 그 기간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배영을 좀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배영을 접근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발차기도 좋아야 되고 배영은 또 코어 잡는 틀리다고 했잖아요. 이주호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 코어를 잘 잡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주로 하는 훈련이 있다면은 이 풀보이라고 하죠. 이 원래는 허벅지에 끼고 이제 풀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발목 쪽에다 끼거든요. 발목 쪽에 끼고 하다 보면은 이 코어를 잡지
잡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게 몸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엉덩이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발목에 끼시고 엉덩이, 그다음 또 코어 전체적으로 힘을 주는 연습을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영도 발차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또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2피트, 4피트라는 발차기 방법이 있지만 배영은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배영은 길어봤자 200m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발차기의 능력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발차기가 좋아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까요? 저는 배영이 타이밍 잡는 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핀킥을 차고 나왔을 때 발차기를 우선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발차기를 차면서 천천히 팔을 하나씩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오른팔이 물을 밀 때 오른발이 물을 위로 찰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추면서 좀 킥에 위중되게 발차기를 시작을 하면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배영 타이밍 맞추는 것도 알 수 있고 발차기의 힘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스타트를 해서 물속에서 이제 돌핀킥을 차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물 수면에서 이제 다시 배영킥으로 전환을 시켜주잖아요. 그때 바로 팔을 돌리지 말고 킥을 먼저 하다가 이 킥에 팔을 얻는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타이밍하고 발차기도 좋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또 고민이 뭐냐면요, 스타트예요. 그리고 턴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스타트 할 때 팁이 있다면 다이브 때를 잡을 때 이렇게 세로로 잡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근데 당길 때 너무 힘들고 팔이 풀릴 것 같다 하면 이 세로에서 위에 그 가로를 잡는 방법도 좀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발을 이제 올린 다음에 저는 무릎 사이를 이제 살짝 벌려놔요, 미리. 그 벌린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상체가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효과를 주기 때문에 힘도 많이 안 줄 수 있고 다이브를 뛸 때 조금 더 먼저 풀어서 다리를 미는 느낌으로 가면은 되지 않을까. 무릎을 살짝 벌려서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몸통이 약간 들어간다는 느낌인 건가요? 그 사이는 약간 주먹 한 개 넓이 주먹 한개 정도. 제가 얘기한 무릎의 넓이는 뒷허벅지 햄스트링이랑 음. 종아리가 닿는 그 무릎의 거리를 이제 아, 살짝 벌려놓고 뛸 때는 손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점프 뛰는 느낌. 손을 그냥 팍 놓고 뒤로 뜬 느낌보다 팔을 뒤로 던진다는 던진다. 생각으로 하면서 그때 다리를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체육인 분들이 턴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깃발이 보였을 때 팔을 몇 번 돌리면 턴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스트로크를 몇 번을 돌리시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수영장에서 팔을 한 3번 정도 돌리고 그냥 턴만 빠르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 100m 같은 경우는 갈 때 빨리 가다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일반인 분들이 연습하실 때 정말 평온한 상태에서 연습하시다 보면 힘이 아무래도 좀 남아있다 보니까 턴을 하는데 5m 깃발에서 한 4번이면 돌 수 있는데 100m를 할 때 이제 본인의 최고 속도로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뭐 4번에 못 가고 한 5번, 6번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힘든 상황일 때도 내가 몇 번에 돌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턴하기 전에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섰다가 돌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턴을 하는데 이조 선수가 잘하는 거는 턴하기 전에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계산이 돼서 그거를 이제 연습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두 분 다 이제 배영 선수예요. 근데 종목은 우리가 4가지 종목이 있죠. 배영만의 매력이 뭘까요? 배영만의 매력? 네. 배영은 아무래도 이 하늘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 선수를 볼 수가 없거든요. 뭐 조금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과 달리 주변 선수를 의식할 수가 없어서 이 레이스를 할 때 본인의 페이스대로만 가야 되거든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서 페이스 조절도 할 수 있고 옆에 선수가 보이면 더 힘을 내서 할 수도 있지만 배영 같은 그런 게 안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정말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어떤 누구도 안 보이고 딱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게 배영의 매력이다. 이은지 선수는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옆에 선수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제가 좀 특이한가 봐요. 내 시야가 좁은가 봐. 어쨌든 저는 배영이니까 좀 보는 시청자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얼굴이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 이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편하게 가는 것 같아라는 건 약간 좀 얼굴 다 보여주다 보니 그런 걸 보면서 좀 재밌어 할 수도 있고, 또 배영이라는 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엄청 느긋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느려 보이는데 막상 터치하니 기록이 엄청 빠른 그런 반전 매력. 저는 이조 선수는 정말 느긋하게 하는 특징이고, 이 이은지 선수는 좀 경쾌한 리듬감 있게 수영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성격 보면 약간 수영 스타일도 나오는데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 수영도 다르게 스타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영은 최적의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하나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 못하는 게 또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10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림픽을 뭐 두세 번을 더 갈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고, 이조 선수는 28년까지는 가겠죠? 가야죠. 네. 갔을 때 저렇게 선수도 계속 기록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모범을 보이는 케이스가 됐으면 더 좋게, 물론 지금도 충분히 그런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제 욕심 같으면은 LA까지는 당연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이은지 선수가 국가대표가 처음 된 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스토리 하나 있어요. 네이버에 국가대표 선수촌 생활은 어때요? 라고 질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놓고 이은지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그때 완전 제 가명이었단 말이에요. 코치 선생님이 오시는데 은지야 나 들었어 너 지식인에 올렸다며. 에? 어떻게 하셨지? 그거를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야, 이거 누가 봐도 이은지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선발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도대체 여기 생활은 어떤지 저떤지. 그쵸? 심지어 댓글이 달려있어요. 댓글은 누가 달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누가 그 댓글을 봐서 누가 그 댓글을 달았는지부터가. 너무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고, 이조 선수는 처음에 대표팀에 들어간 게 21살, 2살 때인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대표팀을 유지하면서 이제 후배 선수들도 있잖아요. 후배들한테 조언할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저 다음 선수 기록대가 제가 처음 이제 1등하고 국가대표 됐을 때 기록대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뭔가 주변에서 아, 넌 정말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 한계를 이제 돌파했을 때가 저 지도해 주셨던 분이 주호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스스로 어떤 그 한계치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게 큰 것 같아요. 사실 한계를 한번 넘어서게 되면 계속해서 넘어설 수 있거든요. 이 처음이 정말 어려운데 정말 이 간절하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 정말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넘어도 그 다음에 쉬운데 그 한 번의 한계를 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좀 이 한 번만 넘으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은지 선수는 후배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는 요게 살짝 어렵긴 해도 우리 꿈나무들 많잖아요. 꿈나무들한테 조언 좀 해주자면은, 조언을 솔직히 아직 받는 나이여서 제가 드릴 수 있을까 싶지만 제가 이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패는 없었다 그런 생각을 얘기 드리자면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수영을 해서 말렸을 때 포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잡는 거. 제가 그런 게 잘 맞았을 때 항상 기록도 좋게 나오고 제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내년에 또 세계 선수권 있고 내후년에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또 이번 올림픽을 겪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더 기록을 단축할 수 있고 수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도 많이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단점들을 고치려고 하면서 기록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준비했던 거 토대로 더 잘 준비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요? 저는 매년 국제대회를 뛸 때마다 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잘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몸 관리 잘해서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면은 28년도 LA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다가오는 세계선수권과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죠. 이제 거기에서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기대도 제가 계속 해보고 더 유명해지고 댓글도 더 많이 달리고. 네. 조회수도 많이 달리고 라는 마음가짐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워밍이다. 이제 앞으로가 진짜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더 좋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